여기 안철수 말 좀 봐야 돼요, 이거 봅시다요. 이게 절대 합당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지향점은 창당이다. 2013년 11월 28일. 그죠? 네. 창당이라고 했습니다. 지향점. 무엇보다 부산은 3당 합당의 정치적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3당 합당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당 합당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민정당하고 그때 자민련하고 그렇죠. 저기 뭡니까? 민주당하고 네. 통합민주당하고 합친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비판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합당 비판한 얘기고. 연대론이라는 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자신의 의지가 없는 패배. 연대라는 것은 패배주의적 시각이라고 스스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통합이라는 게 어떻게 이 말에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죠. 선거만을 위한 정치공학적 이거 선거 때 앞에 지금 선거 앞두고 한 거니까 정치공학적 연대 아닙니까? 이거? 맞죠. 그죠? 예, 그렇죠. 정치공학적 연대로 봐야죠. 예.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정치 이러는 이게 지금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금. 네네. 어저께 한 얘기예요. 네네. 오늘인가요? 3월 7일 오늘이네요.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정치를 이뤄달라는 국민. 이게 뭡니까? 이게 새로운 정치를 이뤄달라는 국민의 염원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안 의원은 조금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 같아요. 본인이 이제 말을 바꿨는데 말이 달라지고 이야기가 달라졌는데 본인은 항상 새정치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말은 옳고 예전에 아주 유명한 분이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 내가 내가 가는 길은 항상 새정치고 남이 하면 구태정치고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이나 태도가 바뀌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번에 지금 지방선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짓말 정치 대 약속 정치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도대체 지금 말씀하신 저 바뀐 말은 저게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저게 지금 사실 저 워딩이요. 다시 한번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이면 네네. 이 합당을 한 이 지금의 현재 행태와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완전히 거짓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수준이면 이 말하고 읽으면 그렇죠. 합당의 지금 결과론적 네. 지금의 행태를 보았을 때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새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보면 당시에 그 대선 때 단일화 상황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계속 원했던 게 뭡니까? 자, 민주당 개혁 의지를 보여라. 정치 개혁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단일화 하겠다고 계속 가다가 뭐 별로 보여준 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단일화 협상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쭉 가다가 갑자기 나 그만둘래 이랬단 말입니다. 요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별도로 가고 연대하지 않고 우린 당을 만들어서 마이웨이를 가겠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겨우 얘기하는 게 기초자치단체 공천 폐지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다 잘 아시겠지만 공천을 폐지하고 폐지하지 않고 문제가 어떻게 이것이 새정치냐 헌정치냐를 나누는 기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거를 갑자기 근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별도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뭐냐면 다시 신당을 함께 만든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얘기가 요즘에 나돕니다.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새정치 하시는 바람에 주변의 분들이 완전히 새가 됐다. 아, 예. 그리고 이름이 또 철수신데, 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철수야 놀자 했던 철수나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정말 자꾸 이렇게 철수를 자주 하세요, 보니까. 철수 벌써 3번째인데 네. 글쎄 몇 번이나 더 철수할지 모르겠어요. 네, 전쟁에 나가다가 이제 군이 철수하는 네. 그런 철수.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윤여준 윤전주 의장님이 화내실 분이 아닌데, 어처구니 없다부터 시작해서, 예. 이게 화가 엄청 나셨어요, 지금. 그렇죠. 그 사슴이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네. 참 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YS와 자신이 같은 것처럼 일부 분들이 천만의 얘기를 말이죠. 하는데 천만의 만반의 잘 떡이죠. 아시겠지만 YS는 당시에 3당이지만 제2당에 버금가는 민주통합당이 있었고 아이고, YS 자체가 그쵸. 그 민주화의 투쟁 그렇죠. 투사인데요. 여기는 안철수 의원은 그 맞습니다. 투사의 길을 걸은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네. 방금 말씀하신 좀 리더십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투사가 있고 목숨 바쳐서 버티는 사람들이 YS 주변에는 쫙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는 포수가 됐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과연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그렇죠.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 지금 안철수 주변은 지금 아니죠. 안철수 의원 그렇죠. 주변에는 지금 다 배신감과 허탈감 속에서 지금 빠져 있는데 야물며 지금 윤여준 의장 자체가 지금 그렇죠. 멘붕에 빠져서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이 상태를 지금 한탄하고 있는데 저는 특히 안 된 사람이 김성식 의원 같아요. 아 불쌍해 죽겠네. 왜 김성식 의원 안 됐냐면 그날
모 방송국에 4시간 동안 밤새도록 토론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그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연대 없다, 예. 합당 없다라고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밤새 토론에 그쵸 강하게 딱 연대 없다 그러고 계속 자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4시에 다음날 끝나고 아침에 아마 주무셨을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그런데 갑자기 합당. 합당, 신당, 창당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 도대체 김성식 의원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안철수 의원을 이렇게 보면은 근데 김성식 의원도 참 그때 한 번 당했는데 또 그러시 또 당한 거네요. 그죠? 이번에 안 그러겠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믿어줬겠죠. 예. 근데 결국 CEO형이 과연 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CEO형 인간은 기본적으로 51대 49 사고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51%를 가지고 있으면 49%는 결국은 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없고, 그 다음에 또 CEO는 효용과 효율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흔히 말하는 이 절차를 사실은 불필요한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빠른 결정. 그렇죠. 바른 결정보다는 빠른 결정. 빠르고 본인 생각엔 좋은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그런 되죠.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별로 그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민주주의의 거죠. 지도자로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EO형 인간은 CEO들은 사실상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정치 지도자로서 사실 역할을 하기에는 태생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사람이라는 것은 앞으로 정치라고 지도자가 되면 자기를 따르고 진짜 존경하는 사람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하고, 그 중요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뭐 돈을 많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대화하고 이해해주고 의논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동지들이 생기고 추종자들이 생기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중요한 분인 김성식이나 윤여준 같은 분들을 가볍게 대하는 것 같고, 뭐 저를 버린 친구긴 하지만 우리 금태섭 변호사도 트위터에 몰랐대요? 쓴 거 보니까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다 몰랐죠. 뭐. 그 두 분이서 아셨던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국민들이 원했던 것은 안철수 의원을 통한 안철수 현상이었거든요. 네네. 안철수 현상은 지금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 역할을 이제 어떻게 보면 던지고 민주당으로 간 걸로 보이고, 네, 네. 왜냐면 본인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요. 네. 기득권에 물드는 낡은 행태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 그랬어요. 네네. 새정치 신당에는 어떠한 기득권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네네. 본인이 이미 낡은 기득권 정당을 비판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번에 합당은 본인의 말을 거꾸로 이게 뒤엎은 격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가면 초등학교 2학년도 이해할 수 있는 아니, 워딩을 5대5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5대5 그런 네. 게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지. 네. 서로 뭐 신당 만든다고 해서 5대5로 하자. 뭐 지분도 5대5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좀 재미난 얘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온 김에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신당 비용을 누가 댈까 되게 궁금해요. 아, 신당 비용. 예. 신당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뭐 좀 여러 가지 지금 현재는 가족분이 각각 있어서. 만들어서 네. 그래서 합한다고 했는데 아. 아무튼 뭐 그 신당을 만들 때 비용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 맨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네. 과연 당을 만들 때 누구가 비용을 대는가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돈 많으신데 돼야죠. 본인이 그동안 너무 돈을 많이 썼어요. 아. 그러니까 현재까지 뭐 창당준비위원회 만들고 이러면서 돈을 쓰시는데, 기업가는 아무래도 편익 개념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은 드리는데 네. 그건 뭐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돈을 얼마나 드려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되면 결국은 다른 길을 찾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겉으로는 자꾸 뭐 새정치를 말씀을 하시지만 그 이면에 결국은 정치적으로는 사람이 안 모이고 쓸만한 사람은 안 오려고 하고, 그러니까는 제대로 사람을 모아서 창당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이 됐고, 경제적으로 봐도 자기가 계속적으로 돈을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걸 회피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은 기초자치단체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마치 헌정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생각보다 너무 쉽게 민주당과의 합당, 사실상 합당이죠. 신당 합당, 네. 신당 창당의 길 그 길을 네.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당비는 누가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의 안 낼 것 같아요. 확률이 높다. 예.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누가 낼까? 그거 지켜봐야 되겠네요. 민주당에 기대갈 텐데 지금 현재 방법이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